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는데 장 막판과 동시호가에 재차 수급이 들어왔고 종가가 오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심 2800포인트도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장 막판에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결국은 0.2%의 상승과 함께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물산이라든지 신한지주 두 종목이 모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PBR 관련주죠. 그래서 상반기의 마지막 날 이 두 종목이 모처럼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도 HLB하고 엔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6월 마지막 날이었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나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하나유로스페이스, 시노펙스, 주성엔지니어링. 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없지만 이수페타시스하고 삼성전기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모두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하나유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는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나스닥은 플러스 0.3%였고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 어제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간외에서 7%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도 살펴보면 종가가 마이너스 6%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지수도 다른 3대 지수 대비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유일하게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다시 한번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랜만에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에 국내 시장을 살펴봐도 미약하지만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내일이면 정말로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자, 우선 올해 시장 흐름을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연초하고 또 4월쯤 그리고 지난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당시에는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는 그래도 주가의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하반기에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11월 대선. 지금 어느 대통령이 될진 모르겠어요. 굉장히 박빙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누가 당선될지에 따라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은 바이든 정부와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자산 부분들 여기는 트럼프 쪽이 당선이 될 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너무 섣불리 그거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3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 될 것이고 또 대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히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한번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대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아무리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졌고 또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해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이 될지 또는 11월이 될지 그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미국 시장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10,000포인트에서 17,800포인트까지 무려 7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 첫 번째로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반대로 주가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 보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많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년 7월부터 11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우선 오늘 밤에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반기 첫 주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더 기대감을 키워갈지 말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적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도 30만원 돌파를 시도를 했었다가 아쉽게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시점인 만큼 7월쯤에 큰 변수가 없다면 30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당초에 인도법인의 상장 시점이 올해 10월에서 12월쯤 그때쯤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법인은 10월쯤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물론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당장은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장 시점은 10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도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많은 자금 유입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까지 그 기대감의 시점도 조금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정말로 상장이 된다면 아마도 9월까지는 그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 시점도 꼭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거든요. 우리가 여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여행을 갔을 때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행이 며칠 안 남았을 때 가서 뭐 할지 또 뭐 먹을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업황과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이 나왔다면 오히려 상장 직후에는 차익 매물이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인도 법인이 언제 상장하는지 저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정말 말이 많았었죠. 하지만 주봉상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9만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실적 발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과거 데이터고 주가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길어봐야 하루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은 다르게 보는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돌아섰던 것이 올해 1분기부터였죠. 그래서 이번에 비록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해도 1분기 실적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실적 상승폭을 통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크게 가져볼지 말지 그런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하이닉스도 정말로 추세가 굉장히 대단한데 저는 한 가지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하반기에 삼성전자 HBM 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온다면 엔비디아로 향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수급이 조금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업황이 좋다고 해도 지금 과거부터 매수했던 주체들 대부분이 지금 수익 중일 거란 말이죠. 그럼 고점에서 일부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동안은 주가가 조금은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고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피크아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은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부분들 있죠.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1년 가까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전기차 판매량도 굉장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주가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 회복 가능성을 기대해보자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아직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회복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 2차원지를 매수하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1년 동안 주가에 약세림이 나왔었고 업황은 늘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런 기사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반기, 3분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정말로 업황 바닥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3분기 실적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던 만큼 3분기부터 2차원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고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 것인지 계속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모두 올 상반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